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DNA 입시랩 이명순 소장입니다. 제가 오늘 연세대 활동 수용 자연계 면접의 수업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계 면접이 어머님들 아마 이미 알고 계시죠? 작년부터 문제 유형이 바뀐 거요. 그래서 제가 인문계 선생님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인문계고, 그리고 의대 면접하고 있고, 네, 그러고 있는데, 연세대 활동 수용이 이제 작년부터 인문계형 문제로 바뀌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한번 진행을 했었고, 작년에는 사실 예고가 되기는 했지만 기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켰고, 근데 사실 뭐 그 예상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게 연세대가 친절하게 예고를 사실 해준 셈이었어 갖고 좀 괜찮았었죠. 이게 이제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 문제가 이게 자연계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내용은 뭐였냐면은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신 그냥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이제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요. 어머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집에 이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 기출 문제예요. 이 기출 문제가 이게 사실은 이제 과학 철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과학 철학이 어떠느냐 뭐 이런 것을 이제 어머니께서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생소한 거거든요. 이제 균합주의 아이들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는 일부 배우는 게 있어요. 뭐 가설 연역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뭐 듣기는 하는데 사실 그거 갖고서 뭐 이렇게 해보는 것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문제로 푸는 거 보는 것하고 좀 다른 거라서 이게 문제가 아이들한테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제시문도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연세대 활동 수용 면접이 8분 동안 문제를 풀고 5분 동안 혼자서 막 다 떠들어야 돼요. 그래서 5분 동안 두 개의 문제를 푸니까 한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각 문항당 2분에서 2분 30초 정도를 혼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얘기를 할 거리가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아이들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제 제시문은 이런 방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게 뭐 제시문을 이제 다 읽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제시문의 분량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가 이제 한번 감을 한번 잡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8분 동안 아까 사실 이걸로 보면 A4 한 페이지를 꽉 채우고 넘어가는 분량인데요. 이게 사실 이 정도 분량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속도로 읽었을 때 한 4분 이상 걸려요. 그냥 읽었을 때. 근데 그냥 소리 내면서 읽었을 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가면서 읽게 되면은 사실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그 문제를 풀게 되면 더 걸리고. 근데 이것을 8분 만에 풀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그래서 연세대 이 설명회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연세대 교수들이 상당히 폭력적이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너네들이 한번 풀어봐라, 8분 동안. 예,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사실 연세대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들이요. 아까 이게 인문계 형태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문계 애들도 문제 풀면은 자기네들 문제 풀 때 상당히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이 연세대 활동 우수형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문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입니다. 여기 문제가 뭐라고 주어졌냐면은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와 다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이제 워딩은 이제 설명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비교하시오예요. 비교하시오. 이게 비교하시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연세대의 아주 전형적인 문제 형태입니다. 전형적인 문제 형태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1번 문제에서 계속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인문계 활동 우수형에서도 이 문제가 빠지지 않고 나오지만, 사실 인문계뿐만 아니라 연세대 인문계 애들이 보는 논술 시험 있잖아요. 아주 얘네 트레이드 마크예요. 1번은 다 이걸로 나요, 문제가. 네, 근데 이제 구술 면접 문제에서도 이걸로 계속 이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문제 2에서는, 여기에서는 다를 설명하시오 그랬잖아요.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어머님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설명하시오가 뭐 하라고 하는 건지 혹시 아세요? 네, 이게 문제예요. 설명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알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설명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서 말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자기는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평가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라고 한 걸 안 한 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하고 관련돼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번 여름방학 때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그래서 구술 면접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스킬들,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문제 형태가 어떻게 나왔나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것은 제시문까지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 이게 작년 문제죠. 아까 보여드렸었던 작년 문제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설명하시오. 근데 사실은 설명하시오가 아니라 비교하여 하는 것에 여기는 방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설명하시오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설명의 논리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문제 내기 전에 연세대가 재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올해부터 작년 말에 우리가 올해부터 24학년도, 25학년도 거부터 문제 유형을 바꿀 건데 기회균형 문제를 참고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회균형 문제가 이제 작년 24학년도에 했었던 기회균형, 재작년에 나왔었던 기회균형 문제를 보면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가나다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세 제시문을 비교시켰잖아요. 아까는 두 제시문 비교했지만 이게 제시문 비교는 두 개를 줄 수도 있고 세 개를 줄 수도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세대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 옛날 2008년, 2009년도 논술 시험부터 계속 이 문제가 났어요. 이런 형태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번에도 아마 같은 방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하시오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전략을 쓰는 이유를 제시문 다의 내용과 연관지어 뭐예요? 설명하시오. 그죠? 이거 문제 형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기, 설명하기 이런 문제들을 내요. 근데 이것만 있지는 않아요. 이 해에 이 문제들은 이렇게 출제가 됐지만은 24학년도 그 화로 인문 사회통합 문제에서는 이렇게 났습니다. 여기서도 첫 번째로는 뭐가 났어요? 주장을 비교하시오가 나왔죠. 두 제시문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시문 나의 그림 2에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주장을 뭐가 나왔어요? 평가해 보시오 나왔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은 요 문제 여기 있는 이제 워딩이 사실 이제 요구하고 뭔가 하는 이제 하라고 하는 지시하고 있는 이 요구를 하고 있는 이 동사들이 비교하라, 설명하라, 그리고 평가하라.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들이 그러면 이걸 뭘 하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어머님들께서도 아마 이거 하라고 하면 평가하시오는 좀 더 분명해요. 우리가 착하다, 뭐 악하다 이런 거에서부터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도 평가고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꼭 이제 그런 방식으로 평가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평가의 이제 수로가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아이들한테 여기 예를 들어서 비교하시오나 설명하시오를 시키면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약을 하고 끝납니다. 제시문에 있는 말을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고 끝나요. 그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답변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게 그렇게 나와요.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은 실제로는 이게 하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 하라는 게 뭔가 그거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쉬울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논제 분석을 해서 논제가 하라는 걸 하는 거 그 훈련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아까 24학년도 기회균형 문제예요. 이게 제시문을 이제 다 보여드릴 것은 아니지만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 과학적 이게 사실 그냥 제가 말을 해버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요 제시문을 막 읽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비교하잖아요. 그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하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죠? 당연한 거죠? 근데 아이들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일부는 해요. 일부 하는데 그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이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관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뭐부터 나와야 되냐면은, 개념어가 나와야죠. 개념어가. 그럼 어떻게 나오냐, 개념어가. 예를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제시문 가는 어떠한 관점이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이다. 이런 식으로 개념화를 시켜갖고, 그 내용을 탁 먼저 한자어를 이용해갖고, 이론적인 입장을 이름 붙이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탁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이건 과학적이고 여기는 비과학적이고 여기는 유사과학적, 사이비과학적 이제 이런 그 사고 방식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답변이 명확하게 두 가지씩으로 딱 바꾸 들어가야 그래야 듣는 사람이 편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 답변은 그게 뭐냐면은 특히 이제 이 자연계 친구들이 훨씬 더 그게 심하기는 한데 인문계 애들도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이름 붙이기 이걸 이제 제가 이제 개념화라고 부르는 건데 이 개념화가 되어야
두괄식 구조를 통해서 답변을 만들어요. 네,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편하게 들어요. 되게 중요한 것은 항상 면접에서는 중요한 게 듣는 사람이 편하게 금방금방 알아듣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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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리면 안 돼요. 걸리는 순간 뭔가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게끔, 물론 이제 전부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는 끄덕끄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끄덕끄덕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듣는 사람이 뭔가 이제 잘 못 알아들었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가 되게 웃기는 게 연세대가 왜 지금 그 의대는 대면 면접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코로나 끝나는데도 계속 그 화상 면접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들 생각하실 때? 그 설명회에서 얘네들이 스쳐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게 뭐냐면은 교수님들이 한번 다시 들을 수 있다. 한번 다시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아이들 수업을 할 때도 보면 애들이 하는 말을 저희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못 알아듣게 답변을 하면 평가를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제 실제로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대면 면접할 때 못 알아들어서 평가를 하기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못 알아듣게 답변을 하면은 사실은 이제 좋은 점수를 받지를 못하겠죠. 그런 건. 그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편하게 이 면접관이 쉽게 알아듣게 답변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했던 그게 역삼각형 구조의 두괄식 구조입니다. 개념화 시켜갖고 추상적인 개념화로 한 번 찔러 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들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세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게 이제 듣는 사람이 편하게 듣는 방법이에요. 들을 때, 왜 그러냐면은 얘가 아까 예를 들어서 과학적 사고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 사고 방법의 과학적 사고가 이미 제시문을 다 읽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지를 기대를 하고 듣거든요. 근데 기대에 일치하는 답변이 나오게 되면 말이 나오면 우리는 알아들을 때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기대에 어긋나는 답변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무슨 소리지 하면서 계속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엄청 피곤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훈련시키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수학, 과학 문제 풀던 이 친구들하고 인문계형 제시문들을 읽으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은 약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습이 많이 필요한 이제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요 추상화시키는 거, 개념화시키고 추상화시키는 거, 제시문을 읽고서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을 때 추상화시켜서 개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니까 이건 되게 쉽죠. 그죠? 개. 이 단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면접에서 사용하는 것은 학술적인 용어들이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개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례에다가 적용해서 야, 초롱이 너는 개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평가적인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는 과학적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까 이 문제 있잖아요. 요 앞에 있었던 거. 네, 제시문 라에서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전략을 쓰는 이유를 제시문 다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이제 설명하시오라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죄송합니다. 요거 말고 여기서 이제 주장을 평가하시오. 그림 위에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 주장을 평가하시오. 이제 이런 방식의 이제 문제를 낸다거나 할 때도 사실은 그것을 사례에다가 여기에 나온 것을 이 특징들을 이용해서 그 특징들이 여기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를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설명하거나 평가하거나 하는 것이 논리 구조가 다 있는데 그 논리 구조를 아이들이 이제 이 의식을 하고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사고를 할 때 논리적인 답변이 나와요. 체계적인 답변이 나와요. 그게 이제 좋은 답변을 만드는 방법인 거죠. 그게 보통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렵죠. 그게 요거죠.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추상적인 개념어를 이제 샘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사고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추상화시키고 개념화시키고 이 개념화시킨 것을 다시 이제 내려와서 구체적인 개별적인 것들에 적용하는 이런 사고가 되어야 이제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많이 풀어야 되고 이것은 사실은 인문계 애들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인문계 애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몇 분 동안 푼다고요? 8분 동안 풀어요. 8분 동안. 네, 그래서 8분 동안 푸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적응력을 높이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제시문이 아까 3개, 4개가 있잖아요. 3개가 주어질 때도 있고 4개가 주어질 때도 있어요. 보통은 4개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3개, 4개를 읽고서 8분 동안에 문제에 탁탁 적확한 답변을 해 들어간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제시문을 읽으면서도 분석을 명확하게 하면은 그 다음번에 답변은 좀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제시문 분석이 잘 안 돼 있으면은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초반에 강의를 할 때는 니네들 답변을 해봐라고 하면은 거의 2문장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5분 동안 면접을 하니까 한 문제당 2분 30초, 2분에서 2분 30초 정도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30초에서 1분도 안 걸리는 답변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해야 할 말을 사실은 안 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뭘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수업을 몇 번 듣다 보면은 뭐 되게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다가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 선생님 이거 5분이 좀 모자랄 것도 같은데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좀 더 양이 이제 풍부해져요. 양이 풍부해지는 게 그냥 막 늘려서 풍부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계속 바꿔갖고 다른 정보를 새로운 정보를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중원부원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아까 그 듣는 사람이 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이 편하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네들은 교수들이에요. 교수들의 특징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그냥 이 사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무슨 뜻인데? 그게 왜?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주장을 하든 비교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으면은 그게 왜 그렇게 비교가 되지? 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채워 넣어야 돼. 그래서 애들한테 야, 너 결론을 이야기했으면 항상 이유를 얘기해!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걸 붙이기만 하면은 자기는 이유를 또 얘기를 했다고 착각을 해요. 예, 형식적으로 문장에서 볼 때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 단어를 붙이면은 자기가 논증 구조로 이유까지 제시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놓고 보면은 앞에서 말한 결론, 주장하고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한 것 뿐이죠. 의미에 대해서 사고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고하는 훈련도 이제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술 면접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연세대 활동 수용 면접이 아이들에게 약간은 부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인문사회 계열에서 이런 제시문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주거니 받거니예요. 그러니까 5분 동안 혼자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물론 거기서는 이제 15분간 면접을 하지만 혼자서 다 얘기를 안 해도 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할 말을 좀 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5분 동안 혼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면접 대기실에 입실을 해서요. 제시문 면접을 준비를 하고 8분 동안 준비를 하고 안에 들어가서 현장 녹화 면접을 하고 녹화를 하고 그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은 얘네가 유튜브로 해서 올려놨어요. 이제 거기서 사진으로 캡처를 해놓은 건데요.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시험 녹화한 다음에 이걸 보면서 이제 답변 쭈루룩 얘기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죠,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5분 동안 이야기를 한다는 게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적응이 많이 필요하고요. 제가 하는 수업은 그래서 일단 이번에 잡혀 있는 것이 이제 7월 25일부터 이제 개강을 해갖고 2시에서 5시까지 3시간 동안 강의를 합니다. 지금 여름방학 때는 일단 사회 강의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 사회 강의 중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구술 면접 답변의 답변의 구조와 논증에서 이 구조적인 측면에 이제 공부를 해요. 주결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어를 찾고 결론 이유의 구조를 갖추는 논증 구조 만들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역삼각형 구조로 만들어가는 거고요. 추상에서 구체로 그리고 개념과 원리에서 사례로 가는 이런 사고 훈련을 좀 하고요. 제시문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실제로 보고 풀고 아이들에게 이제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이제 추가 질문도 하고 답변하고 하면서 이제 그 개별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리진 못하지만 출석한 친구들에게 다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이들에게 이제 논리적 구조화의 그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유형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의 논리가 있고 평가의 논리가 있고 비교의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 논리를 이제 배우면 되는데 그 논리를 이용하면은 사실 설명 논리와 평가의 논리 구조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의식을 하지는 않고 그냥 막 답변을 하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서 답변을 하는데 이 구조를 이제 머릿속에다 염두에 두고서 들어가면은 내가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거를 좀 명확하게 알고서 답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시문 독해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그 개념화하고 이제 개념의 이분법적 독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아까 개념화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것들을 이제 추상화적인 일반화된 개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법적 독해라는 것은 아까 보셨다시피 제시문은 2개의 대립구도가 생기든지 3개의 대립구도가 생겨요. 그래서 제시문을 읽을 때는 큰 대별점을 찾아갖고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개념의 이분법적 독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 네 번째 시간에는 이제 실전 모의를 돌리는데 학생 수에 따라서 몇 바퀴 돌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8분 준비하고 5분 면접하고 7분 평가 코멘트를 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아이들에게
이것은 실전 보유로는 여러 번 이렇게 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들어가고요. 요 다음에 제가 그럼 기초만 하다가 끝나냐 하는데, 사실 기초 이걸 하는 동안에 여기서 사실 기출 문제로 공개된 게 하나죠. 작년에 한 번 봤으니까요. 하나밖에 없고, 하지만 연세대가 기회균형 문제처럼 내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인문계열 애들 이제 다 면접을 했었잖아요. 이게 사실 인문계열 형태의 면접이에요. 그래갖고 예전에 있었던 면접 문제들 중에서 지금 형태하고 비슷한 게 2017, 18년도, 19년도인가 한 요 근처부터 온 것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훈련을 시키면은 그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연습하면 충분히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고, 그 문제들은 이제 엄청 이제 많이 기출로 이제 공개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추석 때가 되면은 우리 추석 연휴 때도 이제 특강이 열릴 거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기출 마스터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출 문제를 쭉 이제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여름방학 때는 이제 몇 주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거, 구술 면접의 논리를 파악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가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는 항상 복습 과제가 이제 나갈 건데, 그건 뭐냐면은 그날 풀었던 문제들을 풀어갖고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제 채널을 이용할 수도 있고 개인톡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하게 되면은, 요거 제가 실수로 잘못 넣네요. 요일을. 네, 우리가 이제 금요일 수업이기 때문에 목요일, 수요일 정도까지 들어오면 이제 목요일 날 해갖고 아이들에게 첨삭을 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수업 들었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채널이 있거든요. 카톡 채널이. 그래서 채널에 과제를 올리면요. 그럼 애들은 이렇게 채널로 올리고, 이제 저희는 이렇게 해서 첨삭을 해갖고 아이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제 이것을 아이들이 이게 화상 녹화기 때문에 화상 녹화를 해서 보내도 되는데, 그냥 가급적이면 이렇게 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쓰는 동안에 좀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 4번의 수업이 사실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은 이걸 통해서 구술 면접이 어떤 것인가 사실 맛보기는 너무 약하고, 맛보기라기보다도 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익히고 가는 그런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 DNA 입시랩의 네이버 밴드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입시 정보 많이 올라올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연세대 재신문 면접하고 관련된 이제 글도 이제 써서 이제 올릴 거니까 여기 들어오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이제 서울대 심층 수리 구술 면접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시겠습니다.